GD넷 코리아의 방은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GD넷 코리아에서 그 전문 기자 겸 부장 겸 있고요. 그전엔 그 전자신문사에서 한 26년 있다가 지금 한 7년 정도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이제 IT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보니까 제목이 최근 프로젝트 왜 실패 사례가 늘고 있는가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성공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최근이니까? 그다음 왜 늘고 있는가? 그런 단어가 붙었을까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좀 떠나 있다가 좀 계속 좀 봤더니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그 왜 최근이 붙었으면 늘고 있는가가 왜 붙었나 알게 됐고요. 이제 인풋 분야는 너무 이제 좀 아시다시피 격동적이잖아요. 인풋 요소는 뭐 기술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화도 그러고 다양하게 바뀌는데 아웃풋 분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이쪽 공급사에 대해서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돈 주는 쪽에서는 돈 구조는 바뀌는 게 없는데 거기에 이게 시스템을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급변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최근 실패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 중입니다. 여기가 지금 국방부랑 KCC랑 CJ 소송 중인데요. 왜 소송을 했을까요? 여기 기사에 보면 과업 범위 증가가 원인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프로젝트는 꼭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로 집중하면 이 과업 변경 범위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발주사에서는 우리 변경한 게 없다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실제 해보면 다 이제 늘어나거든요. 흔히 말하는 펑션 포인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설계도 그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소송은 지금 1차에서 2년 전에 했는데요. 1차에서 국방부가 이겼고요. 저기 졌습니다. 지금 KCC가 그래가지고 2차로 하고 있고요. 여기 말고도 지금 소송 중인 데가 또 그 관세청하고 모 기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도 지금 그 차세대 나이스가 개통이 일단 거기는 화합이 돼가지고 개통이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안 해줘가지고 그 업체가 소송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있고요. 하여간 이런 일이 올해도 아마 있을 거고 또 벌어질 거고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저희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장관님이 초대 장관님이 SI 업체 출신이었거든요. LG CNS. 그래가지고 내가 와 보니까 이게 아직도 왜 해가지고 그분이 그 화두를 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새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산업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아직도 왜가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올해 좀 이렇게 올해 여기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 공공 쪽만 보면 공공정보화 예산이 한 5조가 넘습니다. 이게 중앙기관 52개, 17개 광역시도, 그다음 200 몇 개 되는 시군구, 거기에다 이제 또 공공기관들, 특별히 또 이제 국공립대학도 다 공공기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기관들은 과기정통부한테 우리 내년에 뭐 어떤 걸 할 거야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기정통부가 올해 쓸 예산 그것들 이제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발표를 합니다. 이 예산이 어디 얼마 쓴다 쭉 다 가고 있고요. 그게 한 프로젝트가 한 1,100개가 매년 넘는데 작년에 벌써 매년 작년 11월에 올해 이렇게 될 거를 먼저 수요 예보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치 예산이 12월 말에 통과되니까 확정치를 이제 매년 3월 요때쯤 발표를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 5조 원 되는데 그걸 구분하면 우리가 말하는 SI 예산이 있고요. 한 SM이 있고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구매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천억에서 4천억 됩니다. 그건 소프트웨어 구매. 그럼 또 보안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잡고요. 그게 한 몇백억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비가 한 1조 원, 한 9천억 된다, 1조 원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제인 SI 소프트웨어 구축이라고 합니다. 요 예산이 얼마나 될지 1.4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이제 유지보수 운영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 3.4조 되는데, 어쨌든 1조 4조 원을 넣고, 저희가 IT 서비스 산업협회에 SI 업체로 등록된 기업이 거기 회원사들이 한 50, 60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데들이 뭐 한 짜잘한 것 같으면 인력 공급업체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는데 그거 빼고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글쎄 한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거기가 회원사가 한 200개 되는데 그런 거는 거 따지면 일단 SI 우리가 말하는 SI 한 60개가 그 1조 4천억을 놓고 1년 동안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냐고 이렇게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여전히 이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력 발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하고 20년 동안 그 다 차를 3대씩이나 갖고 있는데 차세대를 했는데 차가 더 없어졌어요. 지금 경쟁력이 이게 기술 축적이 안 돼가지고 자 한번 자 네, 그 SM 2.3조고요. 얘기했지만 이게 회피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다 이렇게 그냥 아까 다 소송하고 그래서 SI 업체들은 다 이제 품질 관리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품질 관리팀이 뭔가 했더니 그냥 저런 그러니까 나쁜 프로젝트를 안 받으려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적자 나니까 그런 팀, 그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냐 그런 프로젝트를 계산하는 게 품질관리팀인데요. 다 SI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SI에서는 절대 돈을 못 번다. 자, 요즘 유행이죠. 물어봤더니 야 이렇게 했더니 뭐야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답 한 10개 정도 됐는데 대부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근데 크게 보면 저희가 아까 근데 그 저기 차트에 보면 이제 발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관 사업자 있고 부사업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하도급이었는데 그 정부 하도급을 못 쓰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메인을 주관 사업자, 협력사들이 이제 부사업자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발주자, 그런 어떤 주사업자, 부사업자가 있는데 이게 삼각부도인데 이 보면 이제 나중에 실제 그 인터뷰 들어오겠지만 다들 이제 그분들 개개인 보면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종합을 해놓고 보면 이게 엉망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SI 볼 때마다 제가 늘 그 생각나는 문구입니다. 생각나는 문구. 이게 이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이 문장이 문학계에서 유명한 어구.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비슷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유를 갖고 있다는 그런 유명한 문장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이 발주처 주관 부사업자들이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해가지고. 먼저 제가 들어올 건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발주처는 갑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갑을 병정하면 그래도 부사업자들이 제일 그래도 밑에 있으니까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해보면 우선은 해야 될 일에 비해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요. 금액 먼저 얘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한 요청서에 나와 있는 그 해야 될 일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제한 요청서 대비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항상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제 늘어나는 건 오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지가 되지 않고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이렇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데 있어서 유지 보수가 아닌 우리 SI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은 어떤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업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한 달이 늘어납니다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작은 어떤 요구사항이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짜리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간혹 도출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 있습니다. 간혹은 아니고. 요구사항 자체가 뭐뭐 등 형태가 꽤 많아요. 맨 뒤에 잘 들리시나요? 발목을 잡습니다. 명확하게 요구사항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한 FP, 이 기능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적정한가. 실제로 이 기능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속 물가니 아니면 여러 가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일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은 해야 되니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적자를 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개통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약순환이 반복된다.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맞지만 실제로 SI 저희 학부 세 분 모두 주 52시간을 언급하는데요.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과거 프로젝트는 그 시간을 초과를 하더라도 업비가 추가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법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MZ세대가 됐든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사업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테스트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내가 같아요. 말씀드린 테스트는 이제 통합 테스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은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본 프로젝트도 최소 그 이상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테스트라는 게 특정 업무 하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테스트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케이스를 도출을 하면 그 케이스가 100개라고 하면 이거는 자기 실패 10개는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100개를 거예요, 실제. 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만 90개를 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프로테이지밖에 못했다. 또 그렇게 전체 케이스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했던 일부 케이스에 대한 결함도 다 처리하지를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오픈을 하다 보니 참 많은 난고가 있었고, 당연히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참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렇게 아까 통합 테스트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지금 차세대 나이스도 테스트 시간이 적어가지고 당연히 개통이 연기됐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럼 테스트 기간이 없어졌냐? 또 앞에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 다음 워딩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를 뻔히 알면서 왜 들어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왜 들어갈까요? 그렇게 적자를 뻔히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왜 들어갈까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혹은 보이콧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발주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책적인 게 됐든 실질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가 발주가 돼야 될 거고, 또 가능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를 해당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면 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계속 인력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했지만 그 SI는 거의 뭐 적자고요.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SM을 보고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SM은 좀 유지보수랑 운영이니까 여러 가지 좀 거기서 이익을 보존을 하려고. 이분은 그건 언급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워터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형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석이 끝나면 그 분석 결과가 설계로 가야 되고, 설계가 끝나면 그게 구현으로 가고 테스트가 쭉쭉 넘어만 주면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책에 있는 대로 되지 않고 분석이 끝나고 설계 중에도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 요구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헛부수가 아니라 그냥 계속 원형이 돼버려요. 근데 이 원형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정말 쥐약이거든요. 자, 정말 쥐약이거든요. 이런 쥐약이 프로젝트마다 발생합니다. 혹시 뭐 이 포커스라는 좀 전문 용어 워터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 그 용어를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분석 설계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요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아까 나왔지만 이게 개발하다가 다시 뭐 가야 되고 하다가 또 가야 되고, 이게 완전히 쥐약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뭐 당연히 프로젝트가 제때 개통이 안 되고 그런 얘기였고, 근데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앞다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설계할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부사업자 입장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주자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는 보통 우리가 한 단어로 이것도 퀴즈 하나 해가지고, 혹시 뭐 책 안 봐시는 분, 뭐 이렇게 남자는 힘, 그러고 여자는 뭘까요? 남자는 힘, 여자는 허입니다. 허고요. 자, 그럼 발주자는 한 단 하면 뭐라 할까요? 나중에 한 책 한번 드리죠. 우리 갑이라고 하죠, 보통. 자, 갑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현재 어떤 부처에서 정보화 담당관, 보통 각 정부 부처마다 정보화 IT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를 정보화 담당관이라고 하고요. 정보화 담당관도 있으면 그래도 한 20-30년 있다가 있으시거든요. 이따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그 관련 산하기관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분이 한 30년 정도 발주를 하신 갑이셨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전 저도 뭐 6개월 정도를. 근데 좀 오래되셔가지고 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300명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자정부의 코아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발주처나 그다음 실제 수행사나 IT가 막 초창기 우리나라 그때 이제 전자정부 세계 1등을 향해서 막 나갔을 때는 무엇보다도 그에 소속된 모든 사람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 첫 번째는 열정이고 또 IT를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 뭐 그렇게 그때 처우가 지금보다 안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열정페이로 큰일 나겠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이상 못한다는 게 제가 보기로는 IT의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끝에는 항상 오픈을 앞두고는 날밤을 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어느 정도 이제는 제도적으로 완화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대기업이 이제는 세계 대기업에서 지금 LG GN에서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기업이 참여 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적어도 삼성, SK, LG 이런 체계로 가야 경쟁도 하고 또 고품질의 대형 프로젝트를 할 일종의 캔디데이트를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맞는 아무래도 발주자들은 대기업과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팡션 포인트에서 이 기술료 가감이 올려서 특히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고도의 통합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료를 100% 올려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 대기업이 자기 하게 되면 자기 인력이 한 적어도 40% 50% 될 수 있는. 그래서 발주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2009년, 2010년 할지겠요. 그때 한 300명 했는데 삼성에스트 직원이 한 7, 80명, 8, 90명 자사 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30% 들어왔습니다. 끝에는 결국 자사 인력의 대리 과장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고난이도 프로그램을 결국 구현해냈고 업됐고 결국 대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팡션 포인트하고 그 기술력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안 맞으니까 대기업이 날마다 마드만 쓰고 실제 인력은 10%도 안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가가지고는 핵심 분석 설계하는 인력들이 질이 높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컨소시엄을 중소기업 지금 50%를 해야만 점수를 잘 줬어. 사실상 거의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대형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 책임제에 의해서 그걸 풀고 하도급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컨소시엄을 하니까 책임이 분산이 되니까 대기업도 자기가 50%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아서 100%를 책임이 지고 그 밑에 하도급을 하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나라 IT 중견기업들이 역량이 중소기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출만 많이 올라오고 중견기업을 정말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진짜 중견기업의 IT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특별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발주자 입장이었고요. 제가 그 주간 사업자 그러면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간 사업자 입장을 지금 여기 나오는 분은 좀 공공보다도 민간 쪽을 많이 한 그 대형 SI 기업의 그 분이시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패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클수록 더 지켜보고 관리하고 하는 조직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들이 때로는 걷잡을 수 소통을 일단 얘기하고요. 중간에 상당히 위험한 암초를 만나가지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과 한 2, 3년 전에 그걸 좀 나눠 볼 수 있겠는데 팬데믹 전에는 일단은 그 고객하고 소통, 특히 현업 고객들이 사전에 얼마나 참여해가지고 내가 갈 투비 시스템의 이미지를 그려주느냐, 그리고 IT와 현업 간의 고객들끼리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그다음 수행사인 저희하고도 사업 프로젝트 분석 설계 전에 많은 소통을 해서 청사진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실패 사례를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모 카드사에서 이제 당사 저희 회사하고 같이 뭐 가격 협상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협상하면서 살짝 감정의 골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골이 극복이 안 되고 그대로 프로젝트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 CIO가 저희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라고 하나요? UAT 인수 단계에서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현업들의 참여 그리고 그 수행사와 발주사 간의 소통 그게 가장 성공 요인을 자극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팬데믹 이전 2, 3년 전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다시피 그 개발자들도 워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52시간 근무제도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옛날처럼 밤샘 하면서 프로젝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사 입장에서는 사이징이나 공수 산정을 10년 전에 밤샘 할 때 수준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은 친구들은 딱 6시 되면 가버리고 그 다음 주말에 없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일정이 흘러가다 보면은 한 50%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미 딜레이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렇지? 왜 이렇지라고 했을 때는 좀 늦었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로 허덕거리거나 망가지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 네, 이렇게 지금 그
여기서 개발자 그다음에 제값을 안 줬다는 문제. 결국 하나로 가면 한 단어로 하면 제값을 안 주는 건 사업 대가대로 그게 뭐 공수가 얼마나 들어갔든 하든 그거 민간이나 공공이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 이 세 가지 세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 때. 이거 혹시 먼저 아실까요? 이거 세계 최고의 그 저기 있는 빌딩 아랍에 있는 빌딩이고요. 이거 저기 대만에 있는 그 제일 큰 왼쪽에 제일 큰 건물 대만에 있는 최고층 빌딩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최 빌딩인데 공통점이 이 건물들 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다 우리가 안 하고 외국 애들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IT 시스템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문제 중 하나 이제 설계할 능력이 없다는 그 전문성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전문성 문제는 발주자도 마찬가지고 주관 사업자도 설계할 능력이 현재는 없다. 이게 경험이 쌓이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인데 공통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설계 능력이 없다. 건설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를 좀 이렇게 좀 뒷분도 발표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 이 전문성 부족에 아까 설계 문제, 수시로 바뀌는 과업병, 아까 했지만 과업병, 수시로 바뀌는 과업 변경 하나, 이게 큰 요거 하나 했다면 모든 게 몰려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미비한 사업 대가, 과업 변경을 하면 오케이, 돈을 주면 되는데 돈을 그렇게 안 줘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미비한 사업 대가에 보면 또 이제 얘기 안 했지만 그 프리랜서 문제 상당히 큽니다.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질 낮은 프리랜서 문제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양반들이 그 크게 보면 전문성하고 애티튜드가 있는데 전문성 있고 애티튜드 있는 거 최상급, 맨 밑에는 전문성도 없고 애티튜드도 없고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많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또 이제 발주자도 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장치 때문에 보면 기업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주관사업자도 그렇고 부사업자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SN 때문에 적자임에도 참여하고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고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해법 하나만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요거 보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사실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이 자기네 목표예요. 잘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자기 일 역할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그 정부와 담당관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제값을 주는 건 그 기업에서 CEO랑 CFO가 1, 2등이잖아요. CFO, 기재부랑 CEO, 대통령 이 두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그 지난 정부에 우리 과기부 장관님이 나섰지만 부처 내에서 보면 과기부가 별로 힘이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CIO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CEO가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냐에 가장 많이 그런 게 있는데 CIO 보면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부처 내에서도 과연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 공무원들이니까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래서 이게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시지프스처럼 바위를 굴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걸 20, 30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뭐 동행 방법은 없냐 도대체. 저는 이게 4명을 그렸는데 그 발주자 주사업자, 부사업자 한 분은 또 이제 국가나 국가 산업 발전 이 사자 동행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아까 했지만 이게 노윈 시츄에이션입니다. 지금 SI 쪽에서는 적자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개발점 해가지고 이걸 윈윈 시츄에이션에서 가지고 가서 사자가 행복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나오겠지만 저는 그 중에 많지만 하나가 딱 이제 제한적인 추선을 쓸 때 산출 내역서, 펑션 포트는 같이 하면 된다. 요 문제는 모 기업이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패한 이유가 저게 없다고 법원이 저게 없다고 해서 패했기 때문에 저거에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소송 때도 기업도 유리하고 아마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